네, 정부의 오늘 발표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 둘러싼 여러 갈등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는 시각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엄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여전히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법적인 쟁점도 아까 보면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발표를 강행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의 설명만 들어보면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결단, 양보에 가깝습니다. 조속한 해법이 필요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15분 가운데 3분만 살아계실 정도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것, 네. 배상금이 빨리 지급되길 원했던 유족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북한에 대한 공동 압박,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과 일본이 빨리 손을 잡아야 하는 이른바 공조가 시급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 요구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일 관계를 대하는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한 가운데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자, 일종의 정치적인 가치관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윤 대통령도 국내 여론이 이 발표하고 나면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스스로 말하듯이 결단을 한 건데 최종적으로 결심을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또 안보협력 이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서 그랜드 바겐, 즉 일괄 타결하겠다는 건데요. 네. 일본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지만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익이 좀 더 크다고 보는 거고요. 이 관계 복원을 계기로 해서 안보에서 경제 분야까지 한미일의 협력 범위를 넓혀보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다. 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도 이게 좀 비슷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정권 바뀌고요. 그때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들의 나이, 한일 관계 회복이 명분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간접 배상을 했고 이때는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냈습니다. 네. 다만 당시에도 일본은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피해자들이 당연히 반발했고 후속 조치가 미비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단은 해산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이때와 다르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피해자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결국 실패로 끝났던 전례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지금은 기대보다는 솔직히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네, 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